PMC 2526입니다. 네, PMC 아마 근래 접해본 거의 모든 스피커들 중에서 가장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5-20 유독 오늘은 25-26에 제한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 물론 이제 그 하위 기종 24나 뭐 23, 22 이 정도까지도 확대 해석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유독 25-26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일단은 3웨이잖아요, 3웨이. 그러니까 솔직히 24하고 26하고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은 약간이라도 더 미묘하게 더 우수한 음질을 듣고 싶다라면은 3웨이에서 오는 그 폭넓은 음역대가 폭넓은 음악을 재생했을 때의 그 미드레인지가 있고 없고의 그런 해상도의 차이, 그리고 더 많은 정보의 재생의 차이, 그리고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좀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좀 뭐 순간적으로 큰 다이나믹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순간적으로 좀 더 대편성 음악 같은 걸 들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음을 이렇게 펼쳐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024보다 26이 더 낫더라. 24하고 26을 비교하는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PMC는 역시나 가장 우수한 장점은 어떤 장르를 듣든 어떤 매칭을 해서 듣더라도 기본기 이상은 항상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신뢰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음색이 절대로 자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히 25 시리즈가 되어서 그 고음, 중음, 저음까지 굉장히 가지런하고 균일하게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듣든지 어떤 매칭으로 해서 듣든지라도 크게 실망할 일은 없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25, 26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선택을 좀 했다거나 할까? 어떤 뭐 중의적인 의미에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은 어찌됐든 포괄적인 완성도가 좋다. 그리고 그 역시나 그 밸런스적인 특징. 그러니까 오디오를 평가함에 있어서 밸런스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밸런스라는 특징, 대역 간 밸런스, 그리고 그 균형감의 유지 능력, 그런 특성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웅장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의 전개, 공간감의 전개, 그런 특성에 있어서도 아주 좋았다. 그렇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그런 올라운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볼륨을 적든 크든 뭐 가정 내에서 뭐 거실 같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음을 들려주기 위한 그런 스피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 단점은 제가 알기로 PMC 스피커가 뭔가 이제 좀 오디오 마니아분들이나 유저분들 사이에서 PMC 스피커가 뭔가 짜릿한 음을 내는 스피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생긴 것만 봐서도 저희들은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대단히 짜릿한 음을 내는 스피커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대역 밸런스가 균일하고 균형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대역을 균일하게 낸다라는 것이지, 짜릿한 음을 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밸런스가 약간 틀어져 있으면서 특정 대역을 강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릿한 음을 내는 스피커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짜릿한 음을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천상 그 금속 트위터가 금속 진동판을 사용한 스피커를 쪽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음악용과 AV용, 홈시어터용을 병행하는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음을 내는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PMC 스피커는 굉장히 좀 무던한 스피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화려함, 고성능, 스펙터클함,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굳이 단점을 지적을 하자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PMC 스피커는 어떤 형태로의 음을 재생하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스피커인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펙터클하고 화려한 음을 듣고자 한다면은 뭐 최소한 앰프나 케이블 같은 경우를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소리의 이탈력을 좀 강하고 세게 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매칭을 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점을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PMC 25주년 25, 26. 이 제품명 이름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 PMC에서 지금 제일 많이 여러 번 개선을 한 최근작이죠. 25주년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 중에 25주년 모델 중에 최상위 모델이죠. 이 제품들은 역시 제일 큰 장점은 그게 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영국 BBC 모니터의 전통을 잘 살렸어요. 그거를 미국 스피커의 포맷을 빌려서. 미국 스피커하고 영국 스피커의 차이는 영국 스피커들은 여전히 전 대역이 플랫하게 가는 거를 모범으로 삼아요. 근데 미국 스피커들은 코히어런스 소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역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한 대역이 듣는 사람에서 똑같이 맺히게 하는, 그게 아마 서로 공간이 다른 그런 문화 특성에서 왔을 텐데 서로 기준이 달라요. 근데 미국 스피커들이 플랫한 걸 못 만드냐, 아주 그것도 열심히 잘 만들죠. 하여튼 PMC는 미국 스피커의 그 코헤런 소스까지도 달성을 하려고 뒤로 약간 기운 디자인을 만든 게 이제 25주년인데 그 중에 최상위 모델로서 뭐 유일한 3웨이고 그런 걸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그런 특성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BC 전통의 그 특유의 탄력 있는 저역, 양감도 적당히 나오면서 그게 탄력이 좀 있어요. 스케일도 좀 크게 나오면서 우릉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그 탄력이 있어요. 떨림이 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저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계산한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태생은 BBC 스피커가 맞는데 다른 스피커들이 영국적인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했다면 그렇죠. 얘네들은 미국적인 음악까지도 맞아요. 다 소화를 하게끔 약간 튜닝이 미국스럽게 좀 더 튜닝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조금 더 현대적인 모니터를 지향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피터 토마스 사장의 장점은 뭐냐면 BBC 전통을 어떻게든 늘려고 했어요. 그게 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음을 살릴까, BBC의 저음을 약간 포만감 있는 저역을 살릴까 해서 그걸 뒤에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역을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초기에는 좀 이따 단점으로 얘기할 건데 그게 저역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고역하고 좀 서로 시간 차이가 있다. 저음이 너무 늦게 나와. 네. 그래서 그걸 잡아보려고 하면 또 중고역이 좀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해서 그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그게 지금 PMC 25, 26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역시 단점을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스피커를 듣고 단점을 이렇게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든 스피커예요. 중역대를 바로 밑에 모델인 24하고 대역이 똑같은데 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건 뭐냐면 3W를 만들면서 중역의 넓이를 이 대역의 범위를 되게 넓게 잡았어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역하고의 크로스오버가 4km 이상인가 돼요. 그래서 트위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마음대로 역할을 해. 트위터도 소놀렉스라고 굉장히 스페셜하게 만든 아주 훌륭한 트위터인데도 굉장히 여지가 넓어졌어요. 저역도 좀 더 여지가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 중역에서의 그 커버리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중역대 표현이 되게 좀 적극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하튼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스피커는 어떤 앰프를 물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요, 소리가. 특히 베이스를 뭐 어이없게 울리지 않으면 정말 출력이 너무 적거나 뭐 드라이버의 그 전류를 정말로 힘들게 흘려줘가지고 그 정도의 저역을 못 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앰프는 소리가 다 나와요. 전대역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스피커 고유의 중고역과 저역을 뽑아내려면 그 다음 앰프 고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걸 뽑아내려는 앰프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까 말한
저역을 잡으려고 좀 드라이브를 잘하는 댐핑 팩터가 높은 앰프를 들이밀면 중고역의 에너지 과잉이 돼서 서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초기 현상이 나타났듯이 쉬운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고르면 정말 이 스피커 하나로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도 있는 아주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게 오히려 고가 앰프를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근데 단점이라고 굳이 할 수 없는 게 웬만한 앰프로 소리가 다 난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PMC는 거의 믿고 듣는 스피커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한 6년 전에 개인적으로 그 소형 북쉘프 스피커를 한 1년 동안 집에서 썼던 터라 특히 이 스피커에 대한 애정은 좀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 26 이 3웨이 대형 스피커인데요. 25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3웨이 즉 미드레인지를 독립을 시킨 PMC 장기가 드러난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미드와 우프가 분리된 만큼 미드가 커버하는 그 중역대의 살집이라든지 해상력 그리고 PMC의 전매 특허죠. 3.3m에 달하는 ATL 덕분에 저역의 양감이라든지 질감, 해상력 이 모든 게 잘 구현되는 어디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스피커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PMC 스피커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앰프 매칭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 PMC 북쉘프를 쓰면서 여러 번 앰프를 바꿔봤었는데요. 저는 당시 브라이스턴이나 심오디오 이런 대출력 앰프 매칭이 정석으로 알려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유니슨 리서치의 심플리 투 애니버서리 같은 소출력 진공관 앰프와 오히려 저는 매칭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5, 26은 대형 3웨이 스피커인 만큼 소출력 진공관 앰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150에서 200W 안정적인 출력이 확보되는 솔리드 앰프가 보다 이 스피커의 장점, 특히 긴 ATL을 제대로 시원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앰프 매칭이 아닌가 싶습니다.